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92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아하반야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리비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문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아이쿠. 오늘은 경성우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제 2권째로 하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성효선양 출판물 제 1차 그레이트 선몽크 경허. 이거 1차 했었죠 지난번에. 지금은 이거 한글 2차 지금 5차까지 나왔는데 귀찮아서 2차만 있는 것 같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경허선사 50세 때 범어사 사진 1898년. 이거 경허선사 1900년 53세 때 경허 어디 그죠? 사진관 사진이죠. 그 다음에 경허 대선사 사진이죠. 55세 윤필한 천장 아니 삼수갑상 가기 직전. 요거는 경허선사 열반하시고 만공 스님이 최광익이라는 화공을 불러서 금선대에서 그린 그림 진영이에요. 요거는 경허선사 삼수갑산 이동경로도. 도서출판 경허 출판물 현황 현재 73권. 요거 지금 소설이죠. 요것도 소설, 영문소설 21권. 요거 영문소설. 요것도 영문소설. 여기서부터 한글소설도 21권. 그 다음에 여기 경허대선사 평전 2권 냈어요. 상하로. 그리고 연극경허. 선생께서 발자취 선사 이거 다 했지 우리. 경허집 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영문본. 경허집 상하 영문본, 경허집 중앙선언본, 경허사 칠필문, 경허사 바로알기 다 했죠. 투명인간 경허, 경허선사 연구 논문. 경허가 삼수갑산일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출판물을 인제서 하고 있는 거죠. 73권 중에서 8번째 출판물을 이제 오늘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성 중도소리 선사상 이것도 6번째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박사 논문이에요. 이게 제가 선시연구, 선시감상, 인간경허, 비매품, 염공문 이렇게 해서 73권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했는데 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문초록은 제 박사 논문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물론 뭐 1350페이지 부삭제본이라면 하지만 잘렸어요. 잘려서 900몇십 페이지로 끝났는데 제가 이 박사 논문 국문초록을 그냥 출판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써가지고 그냥 막 띄었어요. 출판사로 띄어가지고 이거 한 장을 넣었죠. 왜냐면은 이걸 안 해놓으면은 너무 두꺼우네. 초록이 없어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을 넣었어요. 경허성의 중도부리 사상연구. 이거 박사 논문 제목이죠. 경허는 1880년 11월 15일 동학사에서 태도를 성취하고 이듬해 1881년 순장암으로 건너와서 1년 반의 보임을 끝낸다. 1862년 여기 1879년인데 잘못됐네. 1882년 6월에 전장암 민법당에서 대중에게 읊은 정문의 오도가를 통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오도가를 토해낸 전장암의 행적은 그가 끼친 도노돈수의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시발점이다. 그가 중도실상의 바른 안목이 열리게 된 계기는 바로 쌍차쌍조의 순간이죠. 쌍차쌍조, 쌍민쌍존 두 가지를 했죠. 원규가 전해준 콧구멍 없는 소, 이것이 바로 중도부리의 경계와 개합하더라. 경허의 깨침은 우무비 공처의 언하에 바로 중도부리의 실상 경계의 안목이 정이 열려 그는 도노돈수의 대호를 성취한 것이다. 뭐 요즘에도 막 뭐 도노돈수는 어떻고 도노존수는 어떻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확실히 몰라서 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러더라? 뭐 1차 깨침이 도노돈 점수고 2차 깨침이 도노돈수라고 하던가 뭐라던가.
본 연구는 경어연구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경어선의 유치인 중도불의 선사상을 경어집을 근거로 그가 도달한 오도의 경지인 도노 돈수와 중도불의의 상관성을, 그러니까 도노 돈수가 중도불이에요. 상관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도노 돈수가 중도불이에요. 도노 점수 똑같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중도불이에 갔겠습니까? 완전한 중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중도불의의 이론적 요소와 실천적 요소로 나누어 중도가 이론적 요소, 불의가 실천적 요소 이렇게 말했죠. 심도 있는 논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논문의 주된 논제는 경어의 중도불의 사상의 이론적 기반은 선종의 본향인 육조 해능의 유촉본 36대법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 36대법에서 전개하였단 말이야.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음입계와 동용 36대법이에요. 정말 풀 버전으로 한다면 음입계와 동용 36대법 이 두 개죠. 중도불의가. 그것은 양변을 여인 중도불의의 구경각을 경어의 안목에서 육조가 부촉한 것으로 부촉, 유촉. 유촉이죠. 경어선사도 유촉한다고 지난번에 했죠. 유촉, 부촉. 유언이요, 유언. 남기는 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이 말이야. 깨친 자가 대중을 지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유촉문을 남기신 거예요. 나고 들어가매, 그죠? 나고 들어가매. 들어가고 나가고 정신이 없죠. 다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란 말이야.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는 뭐를 여의지 말라. 자성을 여의지 말라. 어떤 법을 설하건 자성을 여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죠? 왜? 자성이 곧 중도니까. 그죠? 그래서 여의지 말라. 이 바른법을 경어집에서 제시한 부분을 이 논문에서 증명했어요. 그죠? 왜? 경어선사는 어디에서 그 법이, 그죠? 경어선사의 중도불의는 어디에서 왔는가의 실체를 찾고 보니까 바로 육조 해능에서부터 비롯되었더라. 그래서 경어선사는 실제로 말하면 육조선이에요. 해능선. 중도불의의 실천적 근거. 실천적 근거는 뭐랬죠? 경어가 말년에 실현한 삼수갑산에 실천 한번 제대로 했지 뭐. 경어집의 법계당에서 설한 시법계당에서 시법계당이라는 게 법계당에게 주다, 그죠? 그 법문 있죠? 거기에 버렸어. 이거 자세히 중요해요. 만행이 비록 이 석자가 이거 쓰나? 확실히 모르겠다. 만행이 비록 석자의 일상성에서 행할 바로 지혜라 이 말이야. 우리가 만행이라고 하면 만 가지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 뭐죠? 안거가 끝나면 만행 간다죠.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만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많은 행동 부딪히는 그것이 비록 석자의 상하. 이 석자는 누구죠? 부처님의 제자. 덕가모니 제자들은 석자라고 그러죠. 일상 속에서 바로 행할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만행이라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지혜.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지혜. 네, 그래서 경어선은 뭐라고도 말했댔죠? 일상선, 생활선.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더라? 자성을 비추고, 아까 자성을 떠나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성을 여의지 말라 그랬죠? 자성을 비추어 요달함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 요달이 중요해요. 요달이 뭐예요? 요달. 거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즉 자성자리를 여의지 말라는 거죠. 이라는 것을 만행을 갖추어 닦더라도 오로지 무념, 좋죠.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는 육조의 무심종을 근거로 경어는 만행의 성결 조건이 곧 뭐더라? 만행의 성결 조건이 뭐예요? 깨달음의 궁극적 목표. 만행의 성결 조건은 뭐더라? 중도불이더라. 그리고 지혜더라. 만행이라 해서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불의의 정득임을 설하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실천적 요소가 나오죠. 경어선사. 퇴설당의 나녀. 여기다 뒤에다 좀 더 써야 돼. 나녀와의 동숙. 나녀와의 동숙이죠. 나녀가 아니고 나녀와의 동숙 이를 써야 되는데 나녀만 써도 뭐 경어선사가 뭐 퇴설당 나녀 그러면은 그냥 문둥이하고 잔것 때문에 그냥 지랄지랄을 하잖아요. 퇴설당의 나녀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나녀라 해서 인간의 본성이 없나요?
나녀라 해서 그 나녀의 자성은 문득병일까요? 나녀의 자성마저 문득병은 아니에요. 왜? 자성도 그 문득병도 자성은 빛나고 있죠. 비록 나병이 들었지만 외향은 그렇지만 자성 자리는 호련히 빛나더라 이런 얘기죠. 이 나녀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중성과 부채를 차별하지 않고 바로 이거죠. 경어선의 요체이면서 경어선사가 나녀와의 동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죠. 인간성 회복. 비록 나녀지만 그자도 불성을 가진 자성체가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그리고 중생과 부처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선과 악도 나누지 말고 미추도 구별하지 말고. 이게 중도부리의 실체예요. 그렇죠. 중도부리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어. 아마 경어선사가 나녀를 붙들고 문둥이를 붙들고 찾은 거는 이것 때문이죠. 뭐. 구별하잖아. 분별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경어선의 주인 중도부리의 절정이 뭐더라. 나녀와의 동숙이지 뭘. 에이? 나녀와의 동숙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할 말을 잃게 만들죠. 경어는 피고름이 뚝뚝 묻어나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그녀의 골마 터진 폐를 여기 콧구멍을 막 다 입으로 다 청소해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녀의 골마 터진 폐를 베개 삼아서 평하게 코를 골 수 있다? 어느 날 망공이 보니까 드르렁 코꼬르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그냥 나녀 그냥 문둥이 배를 비고 자? 문둥이 배를 베고 잘 수 있냐고. 너는 못하잖아. 문둥이랑 잔 것도 여자를 취한 거냐 이놈들아. 대평하게 코를 굴고 낮잠을 즐기는 천진불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행에 비도더라. 말은 역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순행이죠. 뭐 역행과 순행이 어디 있습니까? 중생이 눈으로 볼 때 말은 역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순행이야. 깨친자로서는 구별하지 않는 모든 분별심이 다 떨어져 나갔어. 소리는 나녀에서 중도불이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중도불이의 화련대오를 성취함으로써 이건 뭐냐. 배가 고프네. 배고프다. 자성청정의 요건을 갖춘 경어는 이 자성청정이 뭐예요? 자성이 곧 청정이에요. 여러분. 자성이 곧 청정이에요. 자성은 실체고 실체의 본체인데 체와 용인데 이 성품자리가 청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을 갖춘 발행은 행하는 부대로서 삼수갑산을 택하여 보살행을 신천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불이로 만행의 조건을 갖춘 풍력이 삼으로 진속을 넘어서 승속불이의 경계로 세속의 밑바닥까지 시달았던 거침없는 실천을 통하여 중도불이의 선사상을 온몸으로 구현해서 보여주었던 게 그게 바로 진속불이의 극치는 어디더라? 삼수갑산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냥 삼수갑산 가셔가지고 완전 바닥의 인생까지 다 살아? 바닥의 인생까지 다 살아요. 밥이 얼마서 없어서 밥을 굶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인적이 끊어지면 삼수갑산에 그냥 아주 그냥 험술하니 갇히는 거예요. 밥이 없어. 옷은 한 벌밖에 없어. 어디 여기서 가지고 간 장삼 그거 한 벌 가지고 사요. 8년간을 안변서강사의 증사단에서 계금불사의 증면 법사를 원만히 수행한 선지 경어는 이제 선사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중생의 죄를 얼굴에 잔뜩 바르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으로 유관 속복하였다. 웃음 가득은 좀 빼고 싶어.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웃음 가득이라고 해갖고 그냥 만면에 그냥 희색이 만면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때로는 선비의 차림으로, 때로는 서민의 옷차림으로 세속에 자신을 붙여 지냈지만 홀로 있을 때는 가벼이 가사장상을 꺼내서 입어봐? 그 시가 나오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자신의 신분을 돌아보는 살아있는 보살로 그게 바로 선지식 경어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도불이의 실천으로 경어는 삼수갑산에서 박난주라 이름을 둔갑하고 머리를 기르고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머리 기르고 삼수갑산에서 간 것이 그냥 화강동전 이리주령이라고 그냥 100% 말해놨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저자 속에서 묻어버렸으니까, 새 속에 묻혔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제대로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호선사는 회양을.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에는 가슴 아픈 전봉준 장군의 세속 인연 때문에 말하자면은 스스로 택한 뭐였더라, 언둔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서민 대중들과 더불어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술집에서 행한 모든 것이 중도부리의 실천으로 동체 대비의 방편이었더라. 이처럼 경언은 대중을 하여 불법은 양변을 떠나 돈오돈수에 중도부리를 성취하여야 함을 경호집에서 이미 설파하였으면, 물론 경호집에서 설파를 하긴 했는데 경호선사가 일부러 이게 중도부리야, 이렇게 양변을 떠나야 돼, 이런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기문, 서문, 영찬을 써달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양념처럼 써놓은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경호선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그 깨침을 내보려고 다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시를 조사하니까 시 속에 묻어 있는 거죠. 나아가 중도부리의 실상을, 자신의 시무사상을 바탕으로, 이 시무사상이라는 게 경호선사의 선사상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죠. 핵심 사상이죠. 중도부리의 실천을 시무사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이라이트야. 왜? 시무사상 경호선사가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법문 이렇게 타는 사람 하나도 못 쓰는 거를 그렇게 해서 10단계, 8단계를 해놨는데, 아니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더니 모 교수가 이름은 안 말할게. 하필이면은 이 삼수갑사, 이 시무사상을 드러내래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박사, 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드러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통과를 안 시키니까. 나는 빨리 이 논문을 통과하고 싶었죠. 나이도 많고, 제가 60세 때, 61세 때인가 이 박사 논문을 통과하는데 시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라온 대로 이 논문에 참사한 어떤 놈은 이거를 200페이지로 줄였다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인간도 있는데 그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업이에요. 업. 인생 끝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 어디서 경호선사 박사 논문을 1350페이지를 200페이지로 만들어놔. 이게 사람이냐고. 그 인간 지금 살아있는데 제대로 사는지는 모르겠죠. 뭐 대학 교수예요. 이러면 안 될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무가 드러낸 사람, 그 사람도 뭐 대학 교수야. 근데 지금은 다 그만뒀겠지. 지금은 이 나를 박사 논문 쓸 때 괴롭힌 인간들이 중을 비롯해서 전부 다 정년퇴직했더라고. 정년퇴임 했겠죠. 내 나이가 68세인데 오냐?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거 한다. 그러는 거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남의 논문을 갖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1000페이지 이상을 드러내고 200페이지로 줄이라고. 미친. 악착같이 싸웠어요. 끝까지 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비리 다 내세우면서 나도 온갖 공갈 협박으로 다 했어요. 세상에 폭로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통과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삭제대분이에요. 삭제분 지금 집어넣었고요. 최고 하이라이트를 때라는 인간이 사람이냐고. 경호선사의 이제 말하자면은 뭐 기문, 서문, 영찬, 서간 뭐 이런 거는 각 사찰에다 써줘가지고 있는 거고, 경호선사가 쓴 이 시무사상,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법문, 이거 진짜 그거를 드러내서 가슴이 너무 아팠죠. 끝끝내 이 책을 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무사상이에요. 시무사상을 바탕으로 몸으로 구현한, 그게 바로 시무사상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입전수수 1위 중에는 화강동진이죠. 그래서 보살 행하를 금생에 했어요. 경호선사는. 어디에서? 삼수갑산에서.
삼수가 싼 부대에서 실체를 보이고 중도부리의 본향으로 중도부리의 본향이 어딘 줄 아시죠? 어디야? 자성이지. 뭐야 어디야 본향이. 중도부리의 본향은 자성이에요. 그걸로 천화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천화가 중요한 말이죠. 천화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랬죠. 옮길 천. 다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선지식이라는 깨달은 자가 옮기는 걸 천화라고 그래요. 즉 열반이죠. 에휴, 지금 내가 이걸 한다는 게 꿈만 같네요. 징글징글한 일들이 지나갔어요. 따라서 본 논문의 경어성의 중도부리 사상연구는 철저한 중도부리의 경지에서 해능의 육조단경에 의지한 삼과법문 과 동용 36대법이에요. 동용자를 뺀 거는 동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동자의 얼굴 모양 용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6대법은 뭐더라? 용에서 나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 예. 그래서 동용 36대법에 근거한 이런 중도부리를 경어집에서 제시하고 삼수갑산행은 사회적 회양이야. 이거 사회적 회양이야? 아, 나 여기까지 접근을 했는데 왜 전봉준을 몰라. 근데 좀 신기가 있었나 봐요. 왜냐? 이거 분명히 사회적 해양 같거든?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개인적 이유가 아니고 뭔가 사회적 회양을 한 것 같아요. 즉 뭐냐? 그때 당시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왔기 때문에 선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승으로 선각자의 입장에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경어선사가 그 삼수갑산의 행적을 통해서 그 이류중행, 화강동진 이걸 통해서 사회적 해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비슷하잖아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뤄서 제폭구민 또 뭐예요? 보국안민을 위해서 했듯이 경어선사도 목적이 딱 그거였잖아요. 같이. 그게 사회적 해양 아닐까. 근데 전봉준이 알아서 이 사회적 해양이라고 쓴 거는 0%고요. 저도 참 답답하죠. 근데 뭔가가 이 경어선사가 사회적 해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그 1분 만에 쓴 거예요. 이거 막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썼다니까요.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사회적 해양의 실천적 명제로서 그가 증득한 도노돈수의 중도부리의 성취는 도노돈수가 곧 중도부리를 했죠. 성취는 이거 삼수갑산의 보살행화. 저는 이 삼수갑산행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삼수갑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 마지막 회양지니까. 삼수갑산의 보살행화인 회양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위대한 대선사 경호의 행적을 조차 미흡하다나마 증명해보다. 참 미흡했죠. 왜냐? 가진 게 경어집밖에 없어가지고. 뭐 어차피 남아있는 게 뭐 이 경어집밖에 더 있나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연구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삼수갑산 북녘의 선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같은 소리 전봉준 나오니까 다 뒤집어져 새로 해야 돼. 전봉준 장군 나타나니까 어제 본 그 시는 그 시가 아니고 새로 봐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죠. 그 뒤로 그냥 눈물을 바가지가 아니야. 양동이로 쏟아 부었어, 눈물을.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데 또 흘려.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래. 자, 여기 목차를 보면 서론 우리가 했죠. 1권에서 한 거예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과 범위, 경어의 생애와 행적, 경어의 출생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 불교적 배경, 경어의 출생지, 경어의 출생 연도, 그 다음에 경어의 출가, 청계사 제1출가, 동학사 제2출가, 경어의 동학사 수행에서 몇 년 수행? 9년 수행, 그죠? 강원을 졸업하죠. 그래서 동학사 수행했고 대강백 경어가 됐고 경어의 유불도 3구에 등했고 경어의 오도를 1879년 11월 15일에서 왜 했죠? 오도가 주검을 보고 발심한 거리죠. 또 어디야 이랬어. 김제 만경이랬죠. 그 다음에 영혼지군의 여삼이가 마사다리가 화두죠. 뭔 소리를 듣고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 의무미공처를 듣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 무사한이는 본래 이뤘어. 이거는 깨달은 후에 동학사 조실방에서 만화강백에게 한 말. 그 다음에 1880년에 천장암으로 보임지를 옮기고 보임처 천장암에서 원성문에서 몇 년? 5년. 그 다음에 한 번 앉아서 일을 마치다가 원성문이죠. 그 다음에 경어에 수제자 3월이 있고 나중에 1885년
거백가를 읊고 하산하시죠. 그 다음에 호사로 돌아가는 병든 중이라고 경허선사가 8년간, 20년간 호소에 머물죠. 그리고 선풍진작이 대중교화, 천장함에서 대중교화 했고, 호소의 대중교화를 했고, 영원함 대중교화를 했고, 북녘의 대중교화를 네 가지로 갈랐어요. 선풍진작의 대중교화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수갑산의 행적, 그 다음에 담뱃사 쌈지를 사서 올려. 이거 언제죠? 열반 시간이죠. 경어의 천화.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허전하잖아요. 이게 육하고 이 대중교화를 하는데 요 사이에 경어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뭐죠? 이거 시무사상. 이 시무사상이 쑥 빠져나갔다니까요. 통째로 그냥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5하담에 6에서 시무사상이 빠져나가. 얘가 7이 돼야죠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허전한 박사 논문이 이게 됐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어의 선사상, 불교의 중도불이, 초기 불교 중도, 반야신경 중도, 천태 중도, 중론의 중도, 열반경의 중도, 유교의 중도, 도교의 중도, 원불교의 중도, 선불교의 중도, 이거를 다 중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경어의 중도불이 사상 해가지고 경어의 중도불의 사상을 어디서 처음에 도노돈수의 중도불이, 두 번째는 법화의 중도불이, 세 번째는 행리의 중도불이, 네 번째는 선시의 중도불이. 우리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고 지금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5장 마지막 단원에 와서 삼수갑산행의 의미, 경어의 시무사상, 있죠. 이걸 다 드러내버렸다니까. 시무사상의 불교와 소의 인연, 과감의 시무동, 시무관, 그 다음에 보명의 시무도, 그 다음에 경어선사의 시무사상, 경어의 시무도 법문, 그 다음에 시무사상의 입전수수의 본향, 그 다음에 입전수수의 의미, 경어의 입전수수, 시무사상의 이류중행의 본향, 이류중행의 의미, 원효의 이류중행, 남전의 이류중행, 경어의 이류중행. 이렇게 또 이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시무사상의, 이렇게 길게 시무사상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거를 통째로 잘라버리니까 화강동진의 본향이고, 그 다음에 화강동진의 의미, 경어의 화강동진은 어떻게 했냐. 북녘시를 통해 본 경어의 삼수갑산 행적, 삼수갑산 행적의 북녘시, 경어 말년의 삼수갑산의 의, 어떤 의의가 있냐는 거죠. 경어 삼수갑산의 선행 연구의 제 논란. 이거는 이제 우리 남쪽에서 많은 그 박사들이 또 연구자들이 이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삼수갑산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죠. 왜 삼수갑산으로 갔냐는 논란이 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전봉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모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모아서 한 번씩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삼수갑산 선승 경어의 사실적 근거. 말은 사실적 근거인데 더 사실적 근거가 있었죠. 그죠? 뭐 사실적 근거에 대해서 할 만큼 했고, 아는 만큼은 했지만, 전봉준이 나오면서 이거는 잽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1088에서 시작해서 1350까지가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잘라 드러내버렸죠. 전부 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경어의 업적과 평가, 한국 선종사의 경어의 위상, 불교 법맥의 계승, 한국 선종사의 경어의 업적, 이것은 주로 업적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수성결사 운동의 그 다음에 선언 개설 및 저술, 경사 저술, 가나선의 대중화, 삼수갑산의 사회적 하나, 경서사의 업적이니까 뭐, 경어선의 후대 영향, 선학원 운동의 대중 교화, 만공의 경어지 편장, 경어선의 현대적 의미, 이렇게 해서 이 박사 논문이 여기까지 끝나요. 1350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여기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2권이에요. 상하로에서. 이거였나? 그 다음에 이제 후대의 평가 해가지고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요약본이죠. 이건 영문이고 참고문헌. 그 다음에 경어성우 선사 연보 해가지고 쭉 뒤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2권 학원이죠. 학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